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애플의 9월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저희가 갤럭시 버즈2와 비츠 스튜디오 버즈를 준비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가을 이벤트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 될 거란 소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애플의 새로운 제품들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할 때 이번 가을에는 여러 번의 애플 이벤트가 열릴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9월, 10월, 11월 총 3번의 이벤트를 개최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역시 아이폰의 공개 시기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출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이벤트에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9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9월 이벤트의 가장 유력한 날짜는 9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화요일에 이벤트를 여는 성향을 고려할 때 9월 14일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애플이 9월 14일에 이벤트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9월 15일 새벽 2시가 되겠네요. 이번 첫 번째 애플 이벤트에서는 애플워치 7, 에어팟 3, 아이폰 13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최근 양산에 들어간 새로운 맥북 프로는 두 번째 이벤트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 이벤트 2주 뒤인 9월 28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이벤트에서 공개가 될 제품 중 애플워치 7과 아이폰 13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91 모바일스에서 애플워치 7 렌더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렌더링을 보면 아이폰 12를 닮은 플랫 엣지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이런 평평한 디자인은 이제 애플의 패밀리 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기존 애플워치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렌더링은 몇 달 전에 나온 존 프로서의 렌더링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애플워치 7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존 프로서의 렌더링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렌더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누가 누굴 따라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누가 누굴 따라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애플워치 4 이후 3년 만의 디자인 체인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7의 왼쪽을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커진 스피커 그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디지털 크라운과 버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오른쪽 버튼과 크라운은 현재 애플워치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심박수 센서와 다른 센서들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무체열 혈당 측정 기능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은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진짜 신박한 기능이죠. 정말 간편하고 고통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이 이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박한 기술인 만큼 적용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은 이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애플워치 8에 이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내다는 보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온 센서의 탑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to5 맥에 따르면 이 기능도 2022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애플워치 7에도 44mm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와 큰 화면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44mm의 사이즈는 44에 38, 10.7mm였는데요. 여기에는 1.73인치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플워치 7 44mm의 예상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는 동일하지만 두께는 기존보다는 1.7mm 정도 얇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9m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는 0.07인치 커진 1.8인치의 화면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에서 화면이 더 커진 건 베젤이 얇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록 0.07인치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지만 워낙 애플워치 자체가 스크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배터리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조금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워치는 배터리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컸었는데요. 저도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워치 7에서는 조금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S7 칩셋의 탑재와 울트라 와이드 밴드 지원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이번 애플워치 7에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건 바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기능과 컬러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디자인은 맨날 똑같았죠. 이런 점이 구매를 조금 망설이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확 바뀐다면 많은 분들의 구매욕을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애플워치 7이 나온다면 무조건 구매 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부의 별남입니다.
바로 아이폰 13 소식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번 해는 뭔가 작년과는 좀 다르죠. 이 아이폰 소식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작년에는 정말 이맘때쯤에 소식이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소식이 정말 하나도 없죠. 이 이유가 바로 애플의 특단의 조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출자들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미 아이폰 13에 관해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번 아이폰이 어떻게 나올지는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이번 아이폰의 이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폰 13으로 불리다가 올 초쯤에 아이폰 12S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애플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다가 13이라는 숫자가 서양에서는 좀 미신적으로 이게 좀 불길한 숫자기도 하죠. 그래서 12S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뭐 결국에는 13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은 결국 아이폰 13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펙들을 보면 이번 아이폰 13은 기존보다는 좀 작아진 노치와 그리고 또 새로운 칩셋이 탑재가 됩니다. 바로 A15 칩셋인데요. 이것도 기존보다 굉장히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121Hz까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 라인업에는 대각선 카메라 배열,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그리고 더 큰 배터리 탑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통해 1TB 옵션이 추가될 거라는 소식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여러 소식통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웨드부시에서 보여준 정확도를 감안하면 1TB의 용량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이폰 12와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가격을 올릴 만큼 이번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의 가격은 미니는 95만원, 12는 109만원,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는 각각 135만원, 14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내려가면 좋겠지만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워치 7과 아이폰 1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요새 가장 이슈는 Z 플립이죠. 이 Z 플립이 정말 이쁘게 나와서 진짜 제 주변의 여러 앱등이들도 이미 탈주한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탈주 계획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 13이 생각보다 적은 변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몇 주만 더 기다려보고 이번 아이폰 13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